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6월 4일 목요일 이제 막 개장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출발진 시가이드 2부도 문을 열겠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2100선 부근에 머물던 코스피가 이틀 만에 40포인트를 내주었습니다. 사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2080까지도 봐주만 했었죠. 5월 초 반등을 시작했던 첫 시작 포인트가 2080 부근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었는데요. 어제 20포인트 추가로 밀리면서 막판에 2059까지 내려가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 모양새로 간다면은 시장은 결국 못 올라올 거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결국 경기 민감주가 없는 장은 반등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코스닥까지 급하게 위쪽이 바뀌자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과연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줄지 궁금한 가운데 삼성그룹사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종목들의 장 마감 후 종목 뉴스들이 이래저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쪽에서의 또 한 번의 변동성 확대 우려도 메르스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시장을 휘두를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 부분도 뉴스와 함께 특징주로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가가 뜨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분석 들어보죠.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그리고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김근호 연구원님은 화상으로 도움 말씀 주실 텐데 먼저 개장 전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봅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이틀 동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장 초반에는 좀 미국 시장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그나마 좀 진정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이제 장 후반까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 조정에 대해서 좀 대안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시가가 강했고 후반으로 갈수록 전강 후약의 흐름을 좀 보여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안들을 좀 찾아야 된다. 근데 최근 대안들이 이제 바이오 제약들이 좀 쉬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형주 쪽에서는 좀 다 쉬는 반면 화학주들은 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건설주도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시장의 대안을 조정에 대비한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정에 지쳐만 계시지 마시고 시장 대안을 찾는 조정에 대한 대비책을 찾는 이 전략들을 좀 꾸준하게 개발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현대차가 소폭 반등하고요. 삼성전자가 4% 넘게 급반등한 결과 코스피가 일단 2070원 지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지배구조 관련된 잠시 후 이슈들 또 관련 종목들 살펴보는 것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개장가를 살짝 짚어드렸으니까요. 업종별 흐름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업종별 현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요. 지수는 플러스 0.37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은 일단은 0.82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장 시작한 지 3분 정도가 지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마이너스 153억 원의 순 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시장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4억 원의 순 매수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약하지만 일단은 순 매수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쪽에 대한 반등 흐름들은 좀 반갑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현황에서 이제 수급 현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 매도세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 쪽에서 이제 153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으로 좀 가장 많이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들은 아무래도 이제 화학업종 쪽에서 이제 매도세가 한 100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유통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들이 각각 87억과 41억 원의 순 매도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좀 특징적인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수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
ND전자 쪽에서 244억 원의 순매수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이제 지배 구조에 따른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매수세가 좀 쏠림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섬유의복 쪽에서의 소폭이지만 3억 정도의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의약품 쪽에서 이제 1억 정도 순매수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섬유의복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192억 원의 순매수세, 그와 더불어서 제조업과 유통업이 각각 124억과 110억 원의 순매수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수급 현황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들 일단은 뭐 코스닥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수익률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조업 종목 쪽에서 이제 23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우량기업 쪽에서 한 21억 정도의 순매수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매수세가 좀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요. 매도하는 업종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업종 쪽에서 마이너스 한 4억 정도 순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고, 기계장비 쪽에서 마이너스 3억 정도 순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소폭이지만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 이제 순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업종 쪽에서 일단은 4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오전장의 수급 현황이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코스피는 2070선 회복했고 코스닥도 일단은 700선을 챙겨서 다소 안도감을 주고 있는 아침이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일단 현선물 사고는 있지 않은데 코스닥 쪽에서만 살짝 매수, 기관은 전방위적으로 일단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을 저희가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들여다봐 주시죠. 네, 일단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는 개인 순매수, 기관도 순매수, 외국인이 한 295억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순매도,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 결국에 지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좀 크게 수급 참여를 좀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0.35% 정도 올라가고 있고 2070포인트. 아직은 좀 더 가야 될 길이 좀 있죠. 제가 봤을 때 208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는 좀 안착을 시켜놔야 다시 한번 좀 강한 흐름, 그러니까 이 견조한 흐름 쪽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아침에는 좀 소폭 순매도는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강 후약의 흐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전강 후강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냐, 이런 게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급이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의 순매도폭이 좀 축소가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조금 더 큰 폭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죠. 많이 빠진 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700포인트를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관이 다시 한번 순매도로 좀 돌아섰고요. 외국인만이 이제 홀로 순매수를 좀 지켜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도 전체적으로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 순매수폭을 좀 늘려주느냐 안 늘려주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폭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수급 들여다봤는데요. 코스피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8분. 일단 2070은 조용히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환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최근 한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크잖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선물로 가서 듣죠. 소병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7거래일 만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밀렸는데 대우조선해양 수주 물량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쪽 지표 좋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일단 오늘 외환시장 미 고용지표 호주에 따른 달러엔 상승 영향으로 2원 80전 상승한 1107원 50전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추가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1108원대로 상승 후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서 5월 민간부분 고용과 4월 무역 적자가 시장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가 엔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드라기 총재 유로존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인해 유로화는 초강세를 보였으나 엔화는
미국 주표 호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엔화 약세 영향으로 뉴욕 NDF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최종가는 1108원 75전이었으며 서울한시 종가 대비 2원 90전 상승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여기에 환율을 반영하면서 상승세로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드라기 총재 발언으로 유로화가 달러 대비 초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원화가 달러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엔화 상승에 동조하면서 추가 상승을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공개된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기 활동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와 어제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와 무역수지 호조 등으로 인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원유 하락에 따른 당국의 개입 경계감 강화와 메르스 사태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불안 등도 상승 쪽에 무기를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전에 발표된 1분기 GDP가 속보치와 동일한 0.8%로 증가하고 GNI도 4.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시장에도 어제 대우조선 해양 수주 소식과 금요석유 하락 외인 블락딜 이슈 등도 추가 상승을 제한할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1110원대에서 고점 내고 경계도 적극적인 매수 움직임을 좀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환율은 여기 상황을 반영하여 상승 출발후 달러엔의 연동 움직임이 예상되며 달러엔의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조금씩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100원에서 111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10원 정도 레인지 주셨는데 엔화 움직임 추정하면서 오늘 동조화 전망해 주셨습니다. 약간 상승 출발 오늘 다시금 하긴 했는데 상승폭이 줄어들 가능성 높게 보셨네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님의 외환시장 분석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돌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짓눌렀던 쌍두마차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아침이거든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오늘 4%를 넘어가고 있어서요.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슈부터 먼저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전일 장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 관계자가 STS와의 합병이 없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 공시 이후에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오늘 STS가 급락 출발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삼성물산에 대해서 합병 반대하는 미국 헤지펀드가 지분 7% 확보했다 이런 소식까지 얘기를 했는데 삼성물산 제일모직은 동반해서 또 급등합니다. 결과적으로 4종목 가운데 삼성 STS만 지금 급락하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근호 연구원님, 이게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하고 STS가 주가가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STS와의 합병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밝혀내면서 결국에는 전자는 올라가고 이제 STS는 소폭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 일단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희석의 리스크가 좀 제거가 되면서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요. 합병이 된다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합병이 되면 이제 전자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희석이 많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단기간에 좀 없어졌고, SDS 입장에서는 일단 대주주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좀 노이즈에 둘러싸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 변수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SDS와의 합병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급락은 했는데, SDS와의 합병에 대한 삼성전자와 SDS의 합병을 그러니까 그냥 두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SDS를 흡수합병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결국에는 SDS와의 합병을 불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전자만 살려놓고 SDS는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될 가능성이. 그럼 결국엔 사업회사 자체로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어 보이지 않나. 오히려 합병 계획이 없다라는 게 아예 합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좀 합병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포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너무 급락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물산과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미국 헤지펀드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또 상승을 좀 보여주는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공시를 통해서 엘리엇 매니지먼트 LP가 삼성물산의 7.12%의 지분, 주수로는 1112만 5,927주를 매입했다고 밝혔고요. 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합병계획안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또한 합병 조건 또한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헤지펀드 쪽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합병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은 있는데 일단 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삼성그룹주들이 경영 참가 목적으로 또 헤지펀드에서 좀 들어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레 이 삼성그룹주들이 이 노이즈를 좀 겪고 있긴 한데 어쨌든 삼성그룹은 올해 이 지분 구조나 지배 구조를 개편을 시켜야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물산, 제일모직 그리고 전자 이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노이즈에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물론 뭐 물산이라든지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전자 SDS 같은 경우처럼 악재를 겪는 노이즈에는 너무 크게 반응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 물산이 급등한다, 제일모직이 급등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노이즈를 가지시고 공격적으로 참여하지 마시라. 어차피 연말로 가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에 1년 내내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개편된 종목들은 좀 관심권에 놓고 계속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SDS가 오늘 급락하고 일단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내일 정도에는 단기 급락에 따른 바닥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SDS는 좀 관심권에 두고 보겠다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지배구조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올해 내내 화두가 될 거다 이렇게 앞서 얘기해 주셨던 김근호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삼성 SDS는 지금 빠르게 낙폭을 줄여주고 있고요. 내일 또한 한번 세게 반등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엔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자체가 130만 원대를 확실하게 되찾고 있는 와중에 현대차도 나흘 만에 반등합니다. 사실 어제 그리고 어제 사실 반등이 없으면서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약간 손바뀜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오늘 사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찍어줄까도 궁금합니다. 바닥을 친 걸까요? 최현우 대표님.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에 대한 속성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국내 자동차 업종의 센티멘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전일자와 이제 전전일자의 이제 급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오늘자의 1.85%의 강세 흐름들은 뭐 유의미한 뭐 의미를 좀 부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실적 시즌 전까지 쉽게 말씀해서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 부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조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관련된 사업들은 1개월마다 이제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월달, 5월달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달이라든지 5월달 최근 들어서의 이제 흐름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 또는 이제 데이터들을 좀 발표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등에 대한 내용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의미 있는 반등세가 과연 지속이 될 것인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발표를 한 현대차의 점유율 하락은 상당히 조금 크리티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대차를 관심 있어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들 상당히 좀 빠르게 발표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현대차 오늘의 반등은 글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나올 사실 그 6월달 판매 집계를 좀 보고 향후 실적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현대차는 조심스럽게 매매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요. 매일과 남양여변을 동반에 상승하는
하는데 중국 쪽에 흰 우유를 다시금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 최근 들어서는 일단은 뭐 해외 유제품 생산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오늘자에 관련된 뉴스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메일유업 포함해서 건국우유 그리고 이제 서울우유 쪽에서 세 개 업체가 중국 쪽에 살균우유를 수출할 수 있게끔 네. 허가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한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수출이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재무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많은 양을 차지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그 남은 우유에 대해서 네. 상당 부분 이제 재고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있었던 맞아요. 상황들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활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찾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진행이 되기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중국 시장 쪽에서의 포지션을 잡아가느냐가 중요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 흐름들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을 잘 지켜보셔가지고 메일 유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관심권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번 암양유업, 특별히 메일유업에 대해서 좋게 보셨습니다. 이번에 이수앱지스 한번 살펴보죠. 대규모 유증 300억대 중반 정도 유증 결정을 했는데 급락하다면 결국 하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현재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파미셀은 미국과 독일 쪽에 진단시약 수출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근호 연구원님, 급락하는 이수앱지스부터 살펴주시죠. 네,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또 유증 소식이 좀 나는데요. 전일이었죠.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345억 9,200만 원, 주수로는 460만 주 정도 되고요. 이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증자 방식은 일단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에 대한 일반 공모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제3자 배정 이런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겠죠. 발행가가 7,520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8,59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행하자마자 받아서 결국에는 행사를 하더라도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좀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은 6월 23일, 청약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가 지분 가치 희석시키고 물량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다.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지지가 한 9,200원, 9,300원 잘 됐었는데 오늘 뭐 계획으로 하락시켜 놓은 모습,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좀 왔다고 생각합니다. 8,260원, 70원 요 수준이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네, 만약 여기 깨지면은 뭐 투매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움직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 규모가 좀 꽤 크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주가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자 진단시약 수출 계약 때문에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미국 바이오화학 전문 기업인 이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하고 독일 쪽의 시그마 알드리치와 총 210만 달러 규모의 이 뉴클레오시드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좀 밝혔습니다. 근데 이 뉴클레오시드가 뭐냐면 유전자 진단시약과 의약품에 쓰이는 기초 물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세계 뉴클레오시드 시장의 80%를 이 파미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유율이 꽤 크고요. 지난해 뉴클레오시드 매출액이 200만 달러, 주로 연구용으로 판매되는데 상업용으로 일단 수요가 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파미셀 측의 얘기고요. 이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의 자회사 이 젠자임이라는 회사가 이 뉴클레오시드 물질을 활용한 고콜레스테롤 치료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미셀이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시드라는 유전자 치료, 유전자 진단시약의 의약품, 약품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사용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 고콜레스테롤 치료 신약이 유럽 쪽에서 3상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보통 3상은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게 안 생각하죠. 보통 1상 이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다. 임상 3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그 다음이 바로 시판호가기 때문에 파미셀의 어떤 유전자 진단시약과 관련된 의약품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금호석유를 한번 볼까요? 사는 쪽에서 지분을 전량 매각했죠. 어제 블록딜 했다는 소식이 장 끝나고 있었었는데 오늘 자연스럽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라는 캐릭터 사업 라이센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수익이 좋아질 거다. 어제 7% 급등, 오늘 7% 급등하면서 이 분위기, 이 장 속에서 박스권을 돌파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오로라는 최영동 멘토님이 살펴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뭐 오로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뭐 현 시간으로 15,300원 플러스 7.37%의 상승 흐름들을 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죠. 2015년도 1월과 2월 달의 경기 흐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오로라가 앞전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 쉽게 말씀드려서 비교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손오공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손오공이 지속적인 중국 쪽에 대한 포지션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시장 쪽에서의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완구의 소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로라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러한 이제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이제 유사한 이유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 쪽에서의 좀 굉장히 좀 좋은 리포트를 좀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앞서 먼저 움직여줬던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와 더불어서 재무적인 기대감들까지 작용을 하면서 오늘자의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여타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계속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확고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손오공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전 덜 올랐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로라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기업적인 모멘텀도 상당히 좋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의 분위기들, 시장의 모멘텀에 반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포인팅까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로라는 그러면 약간 눌리면 박스권 상단 정도에서 매수.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이제 신고가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기술적인 맥점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호석유도. 예, 그렇습니다. 금호 산업인가요? 네, 금호 석유요. 금호 석유로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참 아쉽습니다. 금호 석유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마이너스 7.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블록들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좀 좋은 의미의 블록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나쁜 의미에 대한 블록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사는 쪽에서에 대한 이제 블록들이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의 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 수급 자체가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에서는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호석유가 가지고 있는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과연 이제 하반기에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수급적인 요인들로 주가가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7%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에 대한 매매를 감행을 하시기보다는 내일자, 내일 모레자에 대한 이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갭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그때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업종에 대한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대형주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하락폭을 보였을 때 일정 수준의 반등폭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하셔가지고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는 블록딜 얘기 나오면서 10% 급락했었던 금호석유. 그렇지만 낙폭을 좀 줄이면서 7%대 정도로 낙폭의 제한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르스 관련주 오늘 모습은 어느 정도인지, 급락했었던 종목들은 올라오는지 이런 추이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행, 항공, 카지노 이쪽은 좀 반등세가 보여지고요. 어제 일제히 한가로 우수수 떨어졌었던 백신주들은 추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마스크 쪽은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메르스 충격에서 여행주들, 항공주들, 카지노주들은 좀 벗어나는 모습인데 일단 뭐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극명했기 때문에 일단 뭐 주가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기는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메르스가 이제 좀처럼 진정이 되진 않았지만 일단 너무 과도하게 좀 반응을 했다, 이런 분위기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메르스가 좀 진정세가 나오면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가들이 좀 극명하게 갈렸던 것들이 제자리로 찾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뭐 여행주들 뭐 인터파크, 롯데관광개발, 렌트캡 투어, 참 좋은 레저, 뭐 모드 투어 이런 종목들, 그리고 카지노 쪽
뭐 파라다이스 GK에 마찬가지고, 그리고 항공주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거기다 플러스 저가항공들 전체적으로 좀 반등은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저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이 메르스가 완전하게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좀 부침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한 3, 4일, 3, 4거래일 거의 일주일 정도 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주들은 너무 급락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이슈가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신주들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급락들이 좀 나오네요, 이틀 동안. 근데 뭐 이틀 동안 좀 급락이 나왔고 메르스는 진정이 좀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과연 그냥 단순하게 급락으로 자리하고 마무리가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다가 또 한 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피해주, 수혜주 이렇게 나누지만 마시고 두 개를 뭐 두루두루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두 가지를 양분해서 보지 마시고요. 뭐 갑작스레 이렇게 주가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피해주, 수혜주들이 움직임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주들, 여행주들, 카지노주들은 제자리의 밸류에이션을 찾아가고 있고, 백신주들은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나오곤 있는데 지금 아직 메르스가 진정이 안 됐다. 그래서 단순하게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메르스 관련해서 수혜주, 피해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시소 국면인데, 이게 아마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감염학회에 따르면은 국내 지금 메르스는 일반 폐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속보 들어온 내용 보면요, 대전에서 3차 감염이 의심되는 80대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백신주에 또 한 번 살아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백신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 시소 게임이 수혜주, 피해주 사이에서 계속될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철수 테마주 한번 살펴보죠. 늘 이맘때면 대선 관련된 테마들이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데, 어제 관련해서 안내 포함에 모두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예, 일단은 뭐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변동성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뭐 현 시간부로는 일단은 뭐 차익성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달리면서 윗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달려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안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시가 자체는 플러스 2.08로 시작을 했고요. 당일 고가가 10%대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모멘텀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흔적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 시간부로 3.40%의 약세 흐름들 좀 강하지만 강한 모습들이겠지만, 일단은 뭐 보여줬던 변동성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차익성 물량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기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작은 이슈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웰크론 같은 물론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당위성은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제 안철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그 개연성 자체가 조금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너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일자에 일단은 뭐 어느 한 보도 업체와 관련해가지고 2017년도에 대선 출마 의사를 좀 밝혔더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들을 좀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좀 올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좀 일회성 요인들이 좀 작용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 속에서 시장이 별다른 이슈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멘텀들에 대해서 수급이 또 일시적으로 좀 쏠릴 현상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지 앞으로 이 종목이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꾸준하게 오를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지고 매매를 하시게 되는 상당히 좀 리스크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일회성인 이슈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해 보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현재 시장은 2070선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 급등, 그리고 현대차는 2%가량 반등. 일단 이 두 종목의 영향으로 인해서 2070까지
한 코스피 기준 10포인트 가까이는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전강 후약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언급하신 김근호 연구원님께 제가 전략 여쭤보겠는데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일단은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한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게 대형주 기준은 좀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소형주 쪽은 계속 업종별로, 섹터별로는 충분히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전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수를 안 보면 되니까요. 업종만 보면 되는 거고, 대형주 쪽에서는 철저하게 정유화학 정도? 거기다 하나 좀 첨언하거나 양념을 좀 뿌리면 건설주 정도? 요 정도만 보시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최근 보니까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폭과대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도 좀 있지만, 지금은 일단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이 좀 계속적으로 세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형주 쪽은 정유화학 플러스 건설, 중소형주 쪽은 제약바이오 플러스 반도체 장비 부품 이런 쪽 하시고 하반기 좀 갔을 때는 코스닥 비중 줄이시고 대형주 비중 늘리면 하반기 쪽에는 제가 봤을 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의 퍼포먼스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종목 그리고 이슈 있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짜시면 그렇게 크게 쫄리는 장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렇게 후달리는 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현금 비중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오를 종목은 다 올랐습니다.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일단 오를 종목들은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개인들은 이거 다 손절로 지금 해야 되나 다 물려 있으니까 현금도 가질 수가 없고 또 좋다 얘기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데 제약바이오 사실 화학 정유 건설은 어떻게 보면 굵직한 종목들 뻔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는 그냥 뉴스만 보면 급등락한다는 얘기도 많고 해서 좀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게 보신다니까 어떤 고르는 기준 여쭤보고 싶고요. 반도체도 종목 몇 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많이 보는 거는 코롱생명과학, 바이로메드, 그리고 테라제니텍스 이런 것들처럼 제일 중요한 게 라이센싱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연구개발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실적이 꾸준하게 큰 실적들이 찍힐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 단계나 이런 때는 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연구개발 단계가 2상까지 그리고 3상이 거의 다 마무리된 단계 이런 단계에 있는 종목들 제가 방금 언급드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고 반도체 장비 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STS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들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한데 예전에 좀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IS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ISC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리고 시장이 좀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이 이 검사장비 소모성 부품이 테스트 소켓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ISC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수혜 중에서는 전방 산업 쪽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하고 GST라는 스크러버 장비 이런 회사들 다른 회사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 회사들은 충분히 이 반도체 장비 쪽 부품 쪽에서는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속 시원하게 그냥 종목을 언급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STS,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은 움직이기 이전부터 반도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초입부터 얘기하셨었는데 그때 아마 김근호 연구원님을 얘기를 잘 듣고 매매하셨다면 지금 이제 빵긋빵긋 웃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밖에 유니테스트, ISC 쪽도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최영동 멘토님도 이렇게 딱
종목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뭉뚱그리는 얘기 말고 좀 그런 얘기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이제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강조를 해주신 것 저희는 같은데. 종목 얘기가 제일 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던 뭐 STS 반도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원익 IPS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반도체는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정도가 좀 제 눈에는 가장 좀 아름답게 좀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외에는 어떤 쪽으로 좋게 보세요? 역시 최영동 멘토님도 그냥 현금 들고 있기보다 매매할 만한 종목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장이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시장이 추세로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좀 지루할 수도 네네. 있는데 뭐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요즘 가능성이 있는 게 같은 좋죠. 요즘 같은 장에서는 사실은 짧게 치고 나오기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익숙하신 분들의 좀 이렇게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다니시고 하시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매매가 안 시간을 되죠. 할애하실 수가 없으신 분들 같은 네네. 경우는 상당히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네. 쉽게 말씀드려서 좀 도박에 가까운 투자가 좀 집행이 될 수 있는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루 트레이딩 성공해도 그 다음날 뭐 망치면 그렇습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뭐 연일 뭐 오르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이 거의 뭐 다 하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기 때문에 예. 뭐 개인 투자자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의 장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내내 쉽게 말씀해서 좀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굳이 현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짧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슈라든지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주 시청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음 주에 또 금리 이슈가 그렇죠.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메리스 사태가 과연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6월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은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화됐었을 때 정부 쪽에서 내수 관련해가지고 고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가 좀 나올 세월호 수도 사태처럼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되면 안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과연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그동안에 올랐었던 중소형 종목군들이 차익성 물량들이 나오고 이러한 자금들이 대형주로 움직여 이동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지켜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뭐 생각보다는 뭐 다음 주가 시장에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최영동 멘토니 오늘 마감 전에 공개 방송도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아무래도 최근의 시장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서서는 말씀드렸듯이 좋은 장세를 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좀 할애하실 수 없는 분들을 좀 특화를 해서 좀 오늘 장 끝나고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가량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6월 달을 바라보는 이제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 금토일을 바라보는 전략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화 한 통화라도 오늘 화상으로 도움 주신 김근호 연구원님께 SOS도 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 가운데 STS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유니테스트, ISC 좋게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바이오주 가운데 테라제니텍스, 코롱생명과학 등을 역시 좋게 보시는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 제 오른편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편에 보이시는 이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전화번호를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문의는 이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김근호 연구원님이 사실은 메르스 관련해서 백신주도 많이 밀리지만 이게 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어나면서 지금 백신주들도 밑꼬리 달면서 빠르게 올라오는 중입니다. 어제 하한가 오늘 또 급락하는가 싶었지만 밑꼬리가 길면서 이틀째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께 도움 요청하실 분들은 아래쪽 자막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그리고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60선 쪽으로 다시 조금 내려섭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700선 초반 정도 괜찮은 모습인데요. 증권사의 전략 한 대 정리했습니다. 자,
자, 칠순 사장님의 의견 볼까요? 가격 제한파 확대 시행 전까지는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는 게 속 편하겠다 하셨고요. 정영훈 이번엔 과장님이 되셨죠? 그리스 문제 타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반등 장세가 예상된다. 일단 반등은 줍니다.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가 올라오는 관계로요. 김영겸 팀장님은 대외 불확실성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국제금리가 급등했는데 매도 현금 비중을 높이기보다 일단은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간밤에 글로벌리 국제금리가 특별히 독일과 미국 쪽에서 올 들어 최고치까지 올라섰었죠. 오늘은 특별히 동부증권 용산지점으로 가서 김영겸 주식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2060까지 겨우 지켰었고 오늘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사실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며칠 전부터 메모를 남겨주셨었잖아요. 전략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예, 계속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삼성 SDS와 합병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당주 4%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SDS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삼성물산은 또 해외 헤지펀드에서 또 지분이 7% 공시를 하면서 또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좀 대형주는 좀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좀 왜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좀 속편한 것이 중소형주, 이런 중소형주가 좀 더 속편한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서 대외 불확실성, 지금 가장 눈앞에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고용 동향이 있겠죠. 미국의 고용 동향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어떻게 빨라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 두 가지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해결에 좀 가닥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지금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그리스 채권단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그런 유럽 쪽에서는 조금 훈풍이 좀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은 아직도 금요일날 좀 고용 동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대외적인 그런 상황에 오히려 우리 시장, 좀 더 연동이 되는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1% 넘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눈에 띄었죠. 최근에 코스닥은 좀 횡보 국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수급을 보신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중소형주에서 어떤 종목을 실질적으로 사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좀 포트폴리오를 그런 쪽으로 재편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대외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고 우리 시장 역시 좀 안정을 찾는다면, 이런 기관 외국인, 이런 변동성 장세에 저가 매수를 해놨던 이런 기관 외국인이 많이 샀던 이런 종목들이 시장 안정을 찾는다면 분명히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종목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시기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 큰데 피할 수 있는 곳은 코스닥의 수급 좋은 종목들이다.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 사는지 코스닥 쪽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겸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 분위기 알아보죠.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짧지만 굵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55대가 참 지켜지기 어려운 그런 국면인데 반등 조금 주고 있습니다만 짧고 굵게 전략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58, 상승 2차 저항선이 260, 하단 1차 지지선이 252.5, 하단 2차 지지선이 25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오전장 내내 굉장히 지루한 공방전을 펼친 이후에 오후 1시경부터 좀 크게 하락하며 마무리됐던 날이었는데, 강력한 지지 가격인 255를 별다른 지지 없이 하락 돌파되었는데, 오늘은 어제 지지해주지 못했던 255 위로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시장이 결상선을 시작해서 혼조세 양상의 모습의 시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결국 시간을 좀 들여서 가격을 다진 이후에 255 위로 가격을 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할 걸로 보고 있고, 현재는 좀 기관이 강력한 선물,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 발판을 좀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아직도 전체적인 중기 방향성을 하방이나 오늘은 오전 10시 15분 가격을 기준으로 255 지지가 확인이 되면 매수 베팅을 하는 게 유리한 날입니다. 스윙 거래자분들은 좀 가격 반등을 확인을 하시고 267분까지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단기 거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255 가격이 좀 지지가 확인이 되면 그때 매수 진입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지금 선물 순매도를 좀 강하게 하고 있고 양매수, 옵션은 양매수를 쥐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옵션은 양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 하락을 주도했던 지금 외국인이 지금 하락을 상승을 보여주지도 않고 하락을 보여주지도 않고 굉장히 지금 좀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만 지금 선물 순매수를 좀 강력하게 우위를 보여주면서 매수 쪽에 좀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하락 모습 같은 경우는 크게 별다른 주체가 없이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기다렸다가 10시 15분 가격을 확인한 이후에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255 지지가 확인된다면 매수, 중기적으로 지금 스윙 정도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257까지 올라오면 일단 매도로 전략을 세우자 얘기였습니다. 손석빈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현대차, 쌍두마차가 올라오면서 2070까지는 올라오는 듯 했는데 상승폭이 빠르게 반납됩니다. 2060선 초반입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2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